네. 설 연휴에도 이제 서학개미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 중국발 이 AI 딥시크에 대한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완전 뒤흔들어졌는데, 자, 그에 따라 여러분들께서도 잠 못 이루시고 또 쏟아지는 뉴스와 또 주가 급락에 정신 없으셨죠?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현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블랙 먼데이에는 엔비디아가 17% 급락하고 나머지 줄줄이 하락을 해서 국내가 안 열린 게 다행이었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아무튼 3일 동안의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설 연휴 최대 이슈 딥시크 충격입니다. 연휴 사이에 중국의 AI 쇼크에 전 세계 휘청. 과연 이 딥시크의 실체는 무엇이고 완전 AI 판도가 바뀌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면서 주시장이 크게 이제 출렁거렸던 하루같이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이 한 5세, 6세 만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출렁거림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약간 또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AI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서버용 소위 그 저비용 AI를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써보신 분도 계시고 전 세계에서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고성능 AI 칩,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 아주 비싼 최고 사양의 칩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가 말씀하셨던 대로 17%나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려 이제 6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상 가장 큰 하루 시가총액의 하락의 어떤 안 좋은 기록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날은 또 나스닥이 3%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 보면은요, 지나치는 우려는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8.8%나 반등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날 같은 경우에는 또 ASML이 실적 발표하면서 첨단 소위 AI 관련 칩에 대한 수요는 절대 줄어들지 않고 자기네의 수요사 회사들을 보면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반면에 또 그 다음날 계속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3일째 되는 날은 블룸버그에서 또 이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칩에 대해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많은 뉴스에서 받아쓰고 있는데요. 그런 보도와 함께 다시 또 엔비디아가 또 하락했고 오늘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냉정히 보면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목표 주가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IB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는요, 이번에 일단은 166달러에서 152달러로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모건 스탠리가 내린 거는 이 하나뿐만 아니라 IT 전반적으로 다 같이 조금씩 다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계기가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좀 내렸습니다. 반면에요, 타이그레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선 170달러에서 220달러를 또 올리기도 했고요. 매수해서 강력 매수로 한 단계 올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런 닷새 동안에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새롭게 내린 곳은 목표 주가 변경한 것은 두세 군데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거지는 않고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의 어떤 ETF의 흐름을 보면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4개 정도를 ETF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이 8%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포함된 반도체 칩 ETF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가들이나 한국에서도 약간 좀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분은 여기서 3배짜리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3배 정도 하시면 될 텐데, 그거 이제 반도체에 집중된 겁니다. 8%가 오늘까지 좀 떨어져서 최근 닷새 동안입니다. 떨어졌고요. 글로벌 X에서는 AI 관련된 ETF나 위즈덤 트리에서 관련된 ETF는 0.5에서 2%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캔쇼라는 곳에서 S&P 대라에서 하는 것은 첨단 같은 것도 모아놓은 ETF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0% 정도 아주 조금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나 그렇게 칩에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집중된 것들은 이번 기간에 좀 많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고요. 포함해서 AI 관련된, 여기에서는 AI 관련된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현 시점에서 딥시크의 바로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는 월가 IB에서도 좀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게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계속해서 2025년에 화두로 제시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중하셔 갖고는 작년과 같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격차의 해소 과정이라고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쏠림의 완화. 그죠. 예. 바로 그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반대는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보다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AI 중에서도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를 여전히 갖고 계시지만 나머지 쉽게 해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에이전트 이런 쪽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분산 투자에 나가는 것이 올 한 해 큰 틀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다우지수가요. 여러분들 다우지수는 상당히 뭐 오래되고 재미없다고 보고 있지만요. 다우지수가 지금 올해 들어서요. 1월 들어서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한쪽에 쏠림가는 반대쪽으로 가는 것들이 좀 움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대 지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최근 닷새 동안에 보면 오히려 더 다우지수는 1%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요. 나스닥 떨어졌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최선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의 이제 발표로 그동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이 미국의 AI의 장악력에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2025년 저희 시작하면서 이학년 위원님의 핵심이 작년에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쏠림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격차가 해소되는 게 올해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저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헤드라인 좀 살펴볼 게 많네요. 함께 보시죠. 설 연휴 미국의 실적 어땠어? 예, 그렇죠. 어닝 시즌의 최절정이죠. 미국의 3대 기술주 포함 빅테크 실적이 주목됐습니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저께 나왔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리고 그 메타 플랫폼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것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된 것들 중에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좀 보셔야 될 것은 마스터카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어저께 밤이죠. 미국 시장에서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됐는데요. 주당 이익이 3.82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3.69달러였는데요. 그보다 좀 좋게 나왔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결제 규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스터카드 쓰시는 분이 하는 그런 금액 베이스가 되겠는데요. 1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요. 3분기에는 11%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금액이 올라가고 결제가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이 포함돼서 13%나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카드 회사를 투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 간 거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국경 간 거래는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거래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래 갖고 외국 걸 사거나 이랬을 경우가 여러분들이 소비가 다른 나라에서 발생되거나 다른 나라의 회사에 발생했을 것을 우리가 국경 간 거래라고 하는데 왜 국경 간 거래가 중요하냐면 비자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전체적인 결제할 때 과정 수수료가 보통 10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비자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건데요. 그 마스터에서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건데 그게 20%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기 지금 1월부터 3주간의 실적 얼추 얘기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번에 견조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매출이 10%대 초반에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실적에서 오늘 주가에 3, 4%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의 흐름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비자 카드인데요. 비자 카드는 잠시 전에 실적 나왔는데요. 마스터카드보다 약간 수치는 조금씩 약간 약하지만 비자도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겠고요. 참고적으로 국경 간 거래는 앞서 마스터카드는 20%를 얘기했는데요. 비자는 잠시 전에 제가 체크해봤을 때는 16, 18%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비자도 마스터카드 모두 양쪽의 사상 최고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GDP 얘기할 때 나왔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엄청난 사람들의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이 지금 저희 방송하는 와중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에서 주당 이익은 2.35달러가 예상됐었는데요. 2.40달러가 나왔습니다. 예. 매출은 1,241억이 예상되는데 거의 맞추서는 1,243억 달러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리얼타임으로 지금 보시는 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매출은 예상보다 좀 부진했습니다. 네. 중국보다는 약간 부족한 거 나온 것이 나오겠고요. 지금 시간에선 등락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보합 정도에서 조금 이따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은 예상보다 좀 증가한 모습이 나왔고요. 중국 쪽의 매출이 조금 부진했네요. 예상을 좀 밑돌았습니다. 사실 대장주 애플이 이번에 딥시크의 영향에 수혜주다라고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동안에 타사의 AI 모델을 아이폰 등에 탑재하고 있어 관련 비용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설 연휴 동안에 하락하는 동안 애플은 좀 주가가 한 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애플 좀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간단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사용자의 입장과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입장의 차이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먼 미래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AI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좀 지금 비싸게 사기보다 약간 멈추돼서 살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저께 얘기한 거가 되겠는데요. 다만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AI가 있더라도 여러분 어딘가 들어가서 활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북에서 들어가서 봐도 되고 데스크탑에 봐서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의 다양한 AI 기기로 활용할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서비스를 뭐로 이용하겠습니까? 핸드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거의 20억대 이상의 애플 기기를 쓰고 있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16억 명이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월요일 날 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애플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지금 시간 외에 주가가 등락을 좀 상승과 하락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딥시크의 저비용 AI 혁신은 그간 AI 사업에 거액 투자를 피해왔던 애플의 전략에 맞았다라는 것을 입증했다. 자, 애플에 대한 분석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마케로치에서 보도했습니다. 머스크 양치기 이번엔 진짜 늑대. 자, 그동안 양치기 소녀였죠. 계속 로보택시에 대한 입증도 미뤄지고 했는데 이번에 실적은 잘 못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기업이 오늘 애플이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실적은 완전 실망 그 자체라고 일단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올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미 딜리버리 인도 대수가 약간 부족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모든 수치에서 좀 부족하게 나온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진율입니다. 지난 3개월 전에는 이 테슬라가 마진율이 상당히 좀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레벨업되는 계기가 됐겠고 거기다가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데요. 총 마진율과 영업 이익률만 보시면 지난 3분기 대비입니다. 3분기에 총 마진율이 20%였는데 이번에 16%로 줄어들었고요. 영업 이익률은 11%, 6%를 극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악재인데 그래서 이거 자체로 보면 주가 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닝콜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수를 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면 금년에 자동차 판매 참고로 작년에 마이너스 났는데요. 올해 20에서 30% 증가할 수 있고 상반기 중에 저렴 모델, 그러니까 모델 2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죠. 저렴한 모델을 신규 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면 6월에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로보택시를 지금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올해 2만 대, 2만 5천 대를 만들어서 팔고 자기네들 쓰겠다. 이런 것들이 희망을 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좀 냉랭한 편입니다. 투자 의견의 변화는 목표 주가가 세 곳이 상향했지만 한 곳은 하향하기도 했겠고요. 이 자체로만 보면 목표 주가가 움직이거나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결과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은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만 보는 거거든요. 미래 부분 한마디로 어저께 오늘 주가 올라간 것은 일론 머스크의 입에 대한 반응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AI로 엇갈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입니다. AI로 엇갈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주가가 이렇게 엇갈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6%의 급락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좀 암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개 사업 분야가 있는 것은 모두 성장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사업 분야인데요.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생각보다 안 나왔고 전분기보다 떨어졌습니다. 전분기가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31%로 지난 분기 33%보다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것 자체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가이던스 자체도 약간 좀 부끄럽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좀 낮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굳이 보는 사람들은 예약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 12개월 계약하는 사람들의 매출을 보면 또 클라우드 분야에서 70% 이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표된 수치만 보면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표 주가가 두 곳이나 하향했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수준은 오늘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놀자가 나온 것은 메타 플랫폼이 되겠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페이스북은 요즘 잘 안 쓰지만 소위 인스타그램을 쓰시는 분 많을 거고요. 해외에서는 우리가 카카오톡을 쓰듯이 해외에서나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뭘 쓰냐면 왓츠앱이라는 것들을 쓰고요. 페이스북은 잘 쓰지 않더라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광고가 붙고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매출과 이익은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지만 이번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약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나왔는데 이번에 메타 플랫폼이요. 사상 처음으로 총이익률이 60%를 넘는 엄청난 기여도를 발표했고요. 가장 중요한 그림 하나는 딱 오늘 지금 보여드릴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인스타그램을 안 쓰시는 분이 없단 말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가입자 한 명당 도대체 메타 플랫폼이 그 가입자를 향해서 얼마나 돈을 버냐는 것인데요. 이게 진짜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위 가입자당 매출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ARPP라는 항목을 쓰는데요. 여태까지 아무리 좋아도 13달러 초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항상 높게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14.15달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러분 한 명당 그냥 메타 플랫폼 쉽게 해서 저커버그가 하는 그 메타 회사가 14.15달러씩 여러분들 덕분에 돈을 벌고 있다. 매출을 걸어가고 있다. 엄청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메타가 왜 올라가냐. 오늘 사상 조각한 것은 여러분들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거의 메타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